형이 진짜 답답해서 하는 말인데, 우리가 여자 앞에서 왜 자꾸 실패하는지 그 진짜 이유를 다들 너무 모르더라고. 온갖 연애 유튜브 다 찾아보고 책도 읽고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왜 항상 결과는 똑같을까?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어?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고 누구보다 잘해주는데 왜 그녀는 나를 존중하지 않지? 내가 오늘 그 지긋지긋한 질문에 종지부를 찍어줄게. 결론부터 말하자면 네가 실력이 없거나 매력이 없어서가 아니야. 바로 정반대야. 너무 애쓰고 너무 착하게 굴고 너무 모든 걸 그녀에게 맞추려고 해서 망하는 거야. 마치 그녀는 여유롭게 체스를 두는데 우리는 심장 다 열어놓고 규칙도 모르는 체커를 두고 있는 꼴이라고. 애초에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이지. 이게 요즘 내가 뼈저리게 느끼는 문제고 오늘은 이 얘기를 좀 깊게 하려고 해. 우리 이제 그만 착한 남자 코스프레 집어치우고 솔직하고 남자답게 가자고. 배려라는 이름으로 네 자신을 지우다 보면 정작 가장 중요한 너의 존재감을 잃게 되거든. 그래서 오늘 내가 말할 것들은 무슨 여자를 조종하거나 나쁜 남자가 되라는 그런 유치한 기술이 아니야. 오해하지 마. 이건 빼앗긴 너의 중심을 되찾고 네 자존심을 지키고 관계에서 너의 힘을 잃지 않기 위한 어쩌면 생존에 가까운 이야기야. 진짜 솔직히 말할게. 연애라는 게임은 절대로 공평하지 않아. 네가 여자와 모든 걸 똑같이 느끼고 생각할 거라는 착각을 하는 순간 넌 이미 체크메이트를 당한 거나 다름없어. 지금부터 내가 할 얘기들은 네가 학교에서 혹은 무조건 부드러워야 한다고 가르치는 세상한테서 배운 거랑 완전히 다를 수 있어. 듣다 보면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바로 그게 좋은 신호야. 편안함에 안주하면 남자는 약해지고 약한 남자는 매력이 없어. 이 영상은 지금껏 알 수 없는 신호에 지치고 잘 보이려고 허리 굽히는데 진절머리가 난 남자, 그리고 마침내 진짜 나 자신으로 존중받고 싶은 남자들을 위한 거야. 너라면 끝까지 봐. 이 9가지만 제대로 이해하면 연애가 아니라 네 인생의 판도가 바뀔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딱 집중하고 그놈의 착한 남자 마인드는 잠시 문 밖에 두고 들어와. 이제 더 이상 네 힘을 뺏기지 않고 진짜 존중과 관심을 받는 법을 알려줄게. 자, 그럼 첫 번째부터 뼈를 때려보자. 제발 남자라는 이유로 미안해하는 짓 좀 그만둬. 이게 요즘 남자들이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실수야. 혹시 이런 적 없어? 내 의견을 좀 직설적으로 말했다가 그녀 표정이 살짝 굳는 걸 보고 바로 내 말이 너무 셌나? 미안해 하고 꼬리 내리는 거. 혹은 데이트를 리드하고 싶은 욕구가 자연스럽게 드는데도 혹시 내가 너무 독단적으로 보일까 싶어서 괜히 죄책감 느끼는 거. 바로 그거야.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본능을 사과하고 있어. 자기 가치를 스스로 잊어버리고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상대방 눈치를 살피고 목소리 톤을 바꾸고 내 안에 있는 야망이나 욕심을 애써 숨기지. 혹시라도 너무 강하다는 말을 들을까봐 그냥 스스로를 흐릿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해서 네가 얻는 게 뭔데? 잠깐의 평화? 아니, 너는 가장 중요한 걸 잃게 돼. 바로 그녀의 존경이야. 이건 절대 변하지 않는 진실인데 잘 들어. 여자는 너의 강함을 시험해볼 수는 있어도 너의 약한 모습을 존경하지는 않아. 네가 미안해. 내가 좀 남자라서 그래. 이런 식으로 너의 남성성을 사과하는 순간 그녀는 그걸 본능적으로 다 느껴. 겉으로는 아니야 괜찮아 하고 웃어줄지 몰라도 속으로는 네 매력 점수가 바닥을 치고 있는 거지. 왜냐하면 여자는 자기 남성성에 대해 미안해하는 남자가 아니라 그걸 당당하게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남자에게 끌리도록 설계되어 있거든. 제발 계란 껍질 위를 걷듯이 그녀 눈치 좀 그만 봐. 네가 리드하고 싶으면 리드하고 결정해야 할 땐 결정해. 그게 공격적인 게 아니야. 그게 바로 네가 이 관계에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세상은 이미 남자다움을 여러 가지 이유로 깎아내리려고 하는데 우리까지 거기에 동참해서 스스로를 검열할 필요는 없잖아. 너의 직설적인 화법, 목표를 향한 추진력, 때로는 고집스러워 보이는 그 중심,
그거 사과할 일이 아니야. 그게 바로 너야. 그걸 인정하는 순간 너는 더 이상 사과하는 남자가 아니라 존중받는 남자의 길로 들어서게 될 거야. 아, 그리고 두 번째. 이건 내가 정말 피눈물 흘리면서 배운 건데 제발 너무 과하게 맞춰주지 좀 마. 좋아하는 여자한테 오늘 뭐 먹을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게. 나는 아무거나 괜찮아. 이 말을 입에 달고 살았던 사람, 솔직히 손 한번 들어보자. 아마 이 영상 보는 남자들 대부분이 뜨끔할 거야. 나도 그랬으니까. 나는 그게 최고의 배려라고, 그녀를 존중하는 멋진 모습이라고 굳게 믿었어. 내가 좀 싫고 내가 좀 피곤해도 꾹 참고 다 맞춰주면 그녀가 나를 속 깊은 남자라고 생각하고 더 좋아해 줄 줄 알았지. 근데 그거 알아? 그 행동은 네 매력을 가장 빠른 속도로 갉아먹는 독약이야. 처음 한두 번은 고마워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그게 반복되면 여자 머릿속에선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알아? 얘는 자기 주관이 없나?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나? 그리고 최악은 이 남자는 왜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지? 라는 생각으로 이어져. 넌 그녀를 배려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녀에게 모든 결정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었던 거야. 아무거나라는 말은 네가 알아서 날 즐겁게 해봐 라는 무책임한 말과 똑같이 들릴 수 있다고.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알아? 나는 그녀가 좋아하는 것만 쫓아다니다가 내가 누군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다 잊어버리고 나중엔 나 혼자 지쳐서 나가 떨어지더라고. 내 세상에서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어느새 내가 그녀의 세상에 편입되려고 발버둥 치고 있었던 거지. 그게 무슨 매력이 있어? 여자 입장에선 자기가 어딜 가는지도 모르는 남자 옆에 타고 있는 배에 탄 기분일걸. 불안하고 재미없고 결국엔 뛰어내리고 싶어지는 거지. 이제는 나를 존중하면서 상대방도 존중하는 균형을 찾으려고 해. 예를 들어 나는 오늘 칼칼한 짬뽕이 당기는데 너는 어때? 싫으면 파스타 맛있는 곳도 알아 라고 말하는 거야. 이건 내 주관을 보여주면서도 그녀의 의견을 존중하는 가장 완벽한 방법이야. 기억해. 여자는 자기 세상이 없는 남자가 아니라 자신의 세상으로 그녀를 초대할 줄 아는 남자에게서 진짜 매력을 느껴. 세 번째, 이건 진짜 남자의 매력을 결정짓는 핵심인데 제발 감정의 주인이 좀 되자. 그녀의 카톡 답장 속도나 이모티콘 하나에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그 지옥행 롤러코스터 이제 그만 타야지. 솔직히 우리 다 경험 있잖아. 그녀가 조금만 차갑게 굴면 그날 하루는 그냥 통째로 날리는 거야. 머릿속은 온갖 시나리오로 가득 차. 내가 뭐 잘못했나? 왜 갑자기 연락이 없지? 어제까진 분위기 좋았는데. 이러면서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결국 아무것도 아닌 일에 내 에너지랑 시간만 다 갉아먹히는 거. 나도 옛날엔 진짜 심했어. 근데 어느 날 문득 깨달은 거야. 이건 그녀의 문제가 아니라 100% 내 마음의 문제라는 걸. 내가 내 감정의 리모컨을 그녀 손에 쥐어주고 제발 날 행복하게도 하고 불행하게도 해달라고 애원하고 있었던 거지. 그녀의 작은 행동 하나에 내 세상이 통째로 흔들리는 남자. 여자 입장에서 그게 얼마나 부담스럽고 매력 없게 보이겠어. 여자는 자기보다 더 단단한 감정적 반석 위에 서 있는 남자에게 안정감을 느껴. 네가 그녀의 감정에 따라 같이 파도치면 그 배는 둘 다 멀미만 하다가 결국 가라앉는 거야. 그래서 그 깨달음 이후로 나는 완전히 달라졌어. 이제는 그녀가 좀 차갑게 느껴지면 그냥 이렇게 생각해. 아,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가 보네. 아니면 무슨 바쁜 일이 있나 보다 하고 그냥 내버려둬. 그리고 나는 내 할 일 해. 운동을 하든 책을 읽든 내 삶을 사는 거지. 감정을 억지로 누르는 게 아니야. 감정의 파도가 밀려오는 걸 알지만 그 파도에 휩쓸려가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거야. 그게 통제력이야. 감정을 느끼지 말라는 게 아니야. 느끼되 그 감정에 네가 지배당하지 말라는 거야. 네 감정의 주인은 너야. 그 누구도. 아무리 사랑하는 여자라도 그 자리를 내주면 안 돼. 네 번째, 이건 진짜 우리가 연애를 하는 건지 무슨 천의 얼굴을 가진 배우 오디션을 보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어.
여자가 좋아하는 남자 스타일이 있다고 하니까 억지로 그 사람이 되려고 가면을 쓰는 거. 제발, 이제 그만하자. 나도 한때는 카리스마 있어야 해, 지적이어야 해, 옷은 무조건 댄디하게, 이런 강박에 시달려서 나 자신을 지우고 살았던 적이 있어. 어떤 여자가 책 읽는 남자가 이상형이라고 하면 평소에 보지도 않던 어려운 철학책을 사서 인스타그램에 사진부터 올리고, 또 다른 여자가 운동하는 남자가 좋다고 하면 헬스장 3개월 끊어놓고 첫날 셀카만 찍고 안 나갔던 적도 있고. 지금 생각하면 진짜 코미디지. 근데 그땐 그게 최선이라고 믿었어. 내가 조금만 노력해서 그녀의 이상형에 맞춰주면 그녀가 날 사랑해 줄 거라고 착각한 거야. 근데 그거 알아? 그 가면은 생각보다 훨씬 무겁고 너를 더 초라하게 만들 뿐이야. 매 순간 들킬까봐 전전긍긍해야 하고, 진짜 내 모습이 튀어나올까봐 불안해해야 해. 그건 사랑이 아니라 그냥 끝없는 긴장감일 뿐이야. 결국 너만 지쳐서 나가 떨어지게 된다고. 더 무서운 진실은 여자들은 그걸 귀신같이 알아챈다는 거야. 네가 진짜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인 척 연기하고 있다는 그 미묘한 부자연스러움을. 논리적으로 설명은 못해도 본능적으로 느껴. 아, 이 남자 뭔가 불편해 보인다. 그리고 그 불편함은 절대로 매력으로 이어지지 않아. 여자는 완벽한 남자를 원하는 게 아니야. 그들은 자신의 모습에 자신감 있는 남자, 즉 진짜 남자를 원하는 거야. 네가 좀 서툴고 단점이 있고 가끔은 촌스러워도 괜찮아. 그걸 숨기려고 애쓰는 모습보다 그걸 인정하고 당당하게 드러내는 모습이 100배는 더 강력해. 그러니까 이제 그만 그 피곤한 연기 끝내. 넌 그녀의 이상형이 되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야. 그냥 너 자신으로 살기 위해 태어난 거지. 5번째, 이건 진짜 사소해 보이는데 남자의 무게감을 순식간에 깃털처럼 가볍게 만드는 행동이야. 제발. 과도하게 설명하고 해명하는 짓 좀 그만둬. 약속 시간에 5분 늦었을 때, 아, 미안해. 내가 진짜 일찍 나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부장님이 불러서, 근데 그 얘기가 또 길어져서 나오는데 차는 또 왜 이렇게 막히는지. 이런 식으로 묻지도 않은 TMI를 줄줄 읊어본 적 있지. 우리는 그게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자 귀에는 그게 어떻게 들리는지 알아? 나는 지금 이 사소한 실수 하나조차 감당하지 못해서 불안해 죽겠어. 제발 나를 나쁘게 보지 말아줘. 라고 외치는 소리로 들려. 기억해. 변명은 약자의 언어야. 네가 왜 그랬는지, 사실 속마음은 어땠는지 구구절절 설명하는 순간 너는 너 자신을 깎아내리고 있는 거야. 그건 솔직한 게 아니라 그냥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행동일 뿐이라고. 여자들은 그 에너지를 기가 막히게 감지해. 얘는 왜 이렇게 말이 많지? 그냥 미안하다고 하면 될걸. 왜 자꾸 핑계를 대지?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네 말의 무게는 사라지고 너는 그저 허둥대는 남자로 보일 뿐이야. 진짜 강한 남자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 그냥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 늦었으면 늦어서 미안해 한마디면 충분해. 내가 한 선택으로 결과가 안 좋았다면 내 생각이 짧았네. 이건 내가 책임질게 라고 말하고 다음 행동으로 넘어가. 그게 끝이야.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에 대한 긴 설명은 필요 없어. 너의 행동이 너를 증명하는 거지. 너의 말이 너를 증명하는 게 아니거든. 너의 선택을 믿고 그 결과에 후회하지 않는 당당함. 그게 바로 여자가 남자에게서 느끼고 싶은 신뢰감이야. 이제부터 너의 사전에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는 잠시 지워둬. 그 단어를 지우는 것만으로도 너는 훨씬 더 무게감 있는 남자로 보이게 될 거야. 6번째, 이건 거의 모든 남자들이 본능적으로 저지르는 실수야. 우리는 무슨 사냥꾼 DNA라도 있는 건지 마음에 드는 여자가 나타나면 어떻게든 빨리, 더 빨리 가까워지고 싶어 해. 빨리 친해지고 싶고, 빨리 우리라는 단어를 쓰고 싶고, 이 불확실한 관계에 빨리 마침표를 찍고 싶어 하지. 그 마음 나도 너무 잘 알아. 근데 그 조급함이 아이러니하게도 그녀를 가장 빨리 도망치게 만드는 스위치라는 걸 알아? 나도 예전에 너무 서두르다가
눈앞에서 기회를 날려버린 경험이 셀 수 없이 많았어. 카톡 몇 번 주고받았다고 벌써 우리 둘의 미래를 상상하고 데이트 한두 번 만에 우리 무슨 사이야? 같은 섣부른 질문을 던지려고 했지. 그땐 그게 내 진심을 보여주는 거라고, 솔직한 게 좋은 거라고 착각했어.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그냥 제발 날 좀 좋아해줘라고 소리치는 쓸데없는 조바심이었을 뿐이야. 왜 그게 문제일까? 네가 너무 성급하게 다가가면 상대는 그걸 열정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부담으로 느끼기 시작해. 아직 너라는 사람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데 너 혼자 저만치 앞서 달려가고 있으니 얼마나 숨이 막히겠어. 그건 마치 이제 막 싹이 튼 식물을 빨리 자라라고 계속 뽑아보는 것과 똑같아. 결국 뿌리만 상하고 시들어버리지. 진짜 효과적인 건 오히려 천천히 아주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거야. 관계에도 느림의 미학이 필요해. 서두르지 않는 모습은 그 자체로 나는 내 삶의 중심이 있고 너 하나에 목매지 않아라는 강력한 자신감의 표현이거든. 그리고 바로 그 여유가 여자를 미치도록 궁금하게 만드는 신비감의 원천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조바심 내지 마. 관계의 속도를 지배하는 사람이 결국 관계 전체를 지배하게 돼. 그녀가 너의 속도에 맞춰 따라오게 만들어. 네가 그녀의 속도에 허덕이며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게 진짜 어른 남자의 연애 방식이야. 7번째. 이건 좀 아프게 들릴 수도 있는데 너한테 한번 진지하게 묻고 싶어. 내 세상의 중심은 누구야? 솔직하게. 네가 아니라 혹시 그녀야? 아침에 그녀한테 잘 잤어? 카톡 하나 오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그녀가 오늘 바쁘다고 하면 하루 종일 지구가 멸망한 것 같은 기분. 그거 격정적인 사랑이라고 착각하면 절대 안 돼. 그건 그냥 위험한 감정적 의존일 뿐이야. 나도 그랬으니까. 그녀가 내 행복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걸 머리로는 알면서도 내 모든 행복을 그녀라는 바구니에 전부 다 담아버렸지. 그 바구니가 엎질러지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알아? 그냥 나라는 존재 자체가 산산조각 나는 거야. 그녀가 웃으면 내 세상이 빛났고 그녀가 찡그리면 세상에 종말이 온 것 같았지. 근데 그게 얼마나 이기적인 행동이었는지 그때는 몰랐어. 아무리 사랑하는 여자라도 그 사람이 네 행복의 스위치가 되게 놔두면 안 돼. 넌 그녀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녀 입장에선 네가 점점 감당 못할 짐처럼 느껴지기 시작해. 왜냐고?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의 행복을 24시간 책임지는 행복 공급자가 되고 싶어 하지는 않거든.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지독한 감정 노동이야. 결국 네가 그녀를 지치게 만들고 너 스스로도 피폐해지는 최악의 결말만 남게 돼. 그러니까 명심해. 네 행복은 100% 오롯이 네 책임이야. 네가 먼저 스스로 행복할 수 있어야 해. 네가 혼자 있을 때도 충만하고 단단해야 그녀도 네 곁에서 비로소 안정감을 느끼는 거야. 결핍을 채워줄 사람을 찾아 헤매는 게 아니라 나의 충만함을 기꺼이 함께 나눌 사람을 만나는 것. 그게 진짜 건강하고 매력적인 관계의 시작이라고. 내 삶의 주인이 너일 때 비로소 그녀는 너라는 세상의 가장 멋진 동반자가 될 수 있어. 9번째. 이건 정말 고급 기술인데 내 자신을 너무 빨리 그리고 전부 다 보여주지 마. 나도 예전엔 이게 진짜 진심이라고 믿었어. 나는 꾸밈 없는 사람이니까 내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놓으면 그녀가 나의 진정성을 알아주고 더 깊게 연결될 거야 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만난 지 한두 달 만에 내 어린 시절 상처, 과거 연애의 아픔, 미래에 대한 불안감까지 그냥 내 감정의 내장까지 다 꺼내서 보여줬어. 결과는 어땠을까? 처음엔 그녀도 진지하게 들어주는 것 같았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눈빛에서 미묘한 부담감이 읽히기 시작하더라고. 내가 쌓으려고 했던 깊은 유대감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엔 어색하고 무거운 공기만 남았지. 결국엔 후회만 남더라. 왜 그랬을까? 솔직한 게 죄는 아니잖아. 문제는 솔직함이 아니라 타이밍이었어. 한번 생각해봐. 네가 정말 기대하던 영화를 보러 갔는데 시작하자마자 직원이 와서 사실 범인은 주인공 친구고요. 마지막에 주인공은 죽습니다.
라고 스포일러를 다 해버리면 기분이 어떻겠어? 김이 싹 빠지겠지. 관계도 똑같아. 당신이라는 사람은 한 편의 흥미진진한 영화와 같아야 해. 관객, 그녀의 다음 장면을 궁금해하고 결말을 기대하게 만들어야지. 처음부터 모든 줄거리를 다 요약해서 알려주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 여자는 당신을 탐험하고 싶어 해. 당신의 생각, 가치관, 과거, 미래를 한 겹 한 겹 스스로 발견해 나가는 과정에서 매력을 느끼고 애정이 깊어지는 거야. 근데 네가 그걸 못 참고 한꺼번에 다 쏟아내버리면 그녀는 탐험할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는 거지. 그건 진심이 아니라 때로는 감정적인 경계가 없는 미성숙함으로 비칠 수도 있어. 상대방이 마음을 열 준비가 됐는지, 우리 관계가 이 정도의 깊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 살피면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음을 열어야 해. 신비감은 의도적으로 뭔가를 숨기는 게 아니야. 그냥 아직 말할 때가 되지 않은 이야기를 아껴두는 지혜일 뿐이야. 그리고 그 지혜가 당신을 훨씬 더 매력적이고 가치 있는 남자로 만들어줄 거야.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것들, 미안해하지 않는 태도, 과하게 맞추지 않는 중심, 감정적인 평정심,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단 하나의 지점을 향하고 있어. 그리고 이게 오늘 내가 하고 싶은 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야. 바로 리더십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 냉정하게 말할게. 당신이 여자에게 매력을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잃는 방법 중 하나가 뭔지 알아? 바로 우리 이제 뭐 할까? 어디로 갈까? 라고 물으며 관계의 핸들을 그녀에게 넘겨버리는 순간이야. 우리는 그게 민주적인 방식이고 그녀를 존중하는 거라고 착각하지. 하지만 연애는 민주주의가 아니야. 연애는 방향성이 필요한 항해와 같아. 그리고 그 배의 선장은 바로 너여야만 해. 남자가 방향을 제시하지 않으면 그 관계라는 배는 목적지 없이 망망대해를 떠돌게 돼. 처음엔 자유로운 여행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결국엔 혼란과 불만, 그리고 지독한 무관심만이 남게 될 거야. 나도 예전엔 그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행복해할 거라고 믿는 바보 같은 착각에 빠졌던 적이 있어. 근데 결과는 정반대였지. 내가 리드하기를 포기할수록 그녀는 내게서 더 멀어지더라고. 오해하지 마. 리드한다는 게 무슨 독재자처럼 네 멋대로 명령하고 그녀의 의견을 억압하라는 말이 절대 아니야.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까워. 진짜 리더십은 이 관계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 방향과 분위기를 명확하게 만들어주는 틀을 제공하는 거야. 그 단단한 틀 안에서 그녀는 비로소 안심하고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낼 수 있게 돼. 하지만 그 틀 자체가 없으면 그녀는 본능적으로 불안함을 느끼고 자기가 직접 그 틀을 만들려고 애쓰게 될 거야. 처음엔 어떻게든 해보겠지만 결국 그 무게감에 지쳐버리고 말지. 사실 여자는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싶어 하는 게 아니거든. 그녀는 당신이라는 든든한 선장이 이끄는 배 위에서 함께 멋진 풍경을 보고 싶어 할 뿐이야. 이 리드라는 게 무슨 거창한 게 아니야. 세상을 바꾸는 영웅적인 결단 같은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아주 사소한 순간에 드러나는 거지. 내 경험을 하나 이야기해 줄게. 한창 썸을 타던, 정말 잘 해보고 싶었던 여자와 세 번째 데이트를 하던 날이었어. 그날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 나는 내가 정말 아끼는 한식당으로 그녀를 데려가려고 모든 계획을 세워뒀지. 자신감 있게 말했어. 내가 오늘 진짜 기가 막힌 곳 알아냈는데 너도 분명 좋아할 거야. 근데 그녀가 갑자기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살짝 나를 세우며 말하는 거야. 아, 진짜? 거기 완전 별론데 왜 나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정했어? 와,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더라. 옛날의 나였으면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바로 꼬리를 내렸을 거야. 어? 아, 미안해, 진짜. 그럼 너 어디 가고 싶은데? 다 말해. 이러면서 허둥지둥 그녀의 기분을 맞추려고만 했겠지.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내가 치열하게 싸우기 시작했어. 여기서 무너지면 끝이다. 나는 그냥 딱 1초, 아주 잠깐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 그리고 당황한 기색 없이 아주 살짝 웃으면서 말했지. 아, 그래? 내 입맛엔 별로일 수도 있겠구나.
알겠어, 참고할게. 다음번엔 무조건 네가 정해. 그리고 이어서 말했어. 근데 오늘은 일단 나 한번 믿어봐. 여기 내 인생 맛집이거든. 그게 끝이었어. 미안하다고 사정하지도 않았고 긴장해서 말을 더듬지도 않았어. 그냥 내 중심, 내 프레임을 지킨 거야. 그 짧은 몇 초 동안 그녀의 표정이 변하는 게 보였어. 처음엔 어쭈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하는 듯한 놀라움. 그 다음엔 근데 왜 기분이 나쁘지 않지? 하는 듯한 혼란. 그리고 마지막엔 아주 미묘한 존중의 눈빛. 그 순간 그녀는 수만 가지를 느꼈을 거야. 아, 이 남자는 내 의견을 존중해주긴 하지만 나를 기쁘게 하려고 자기 자신을 지워버리진 않는구나. 바로 그거야. 그게 진짜 핵심 포인트야. 남성성이란 건 자기 자신을 불편해하지 않는 태도야. 시험 받는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 그게 바로 여자가 남자에게서 느끼는 진짜 안정감이고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인 거지. 그리고 세 번째. 이건 정말 내가 과거의 나에게 돌아가서 멱살이라도 잡고 알려주고 싶은 건데, 제발 그녀의 시간이나 관심을 구걸하지 마. 아무리 좋아하는 여자여도 그 감정에 취해서 계속 카톡 보내고 답장 왔는지 1분마다 확인하고, 그녀가 나한테 별 관심도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든 약속 한번 잡아보려고 내 스케줄을 전부 밀어넣는 그런 짓 말이야. 그땐 내가 내 모든 걸 바치는 순정파 주인공이라고 착각했지. 이렇게까지 노력하는데 내 진심을 언젠간 알아주겠지. 근데 아니야. 나중에 깨달았어. 그건 성실한 게 아니라 그냥 결핍을 광고하는 거였고, 내 가치를 내 손으로 쓰레기통에 처박는 짓이었어. 이런 행동들, 겉으로는 지극한 관심 표현처럼 보일 수 있어. 답장 없는데 또 문자 보내고 오늘 뭐 해? 같은 의미 없는 질문을 던지는 거. 사실 그건 그녀가 궁금해서가 아니라 아직 네가 나에게 관심이 있는지 확인받고 싶은 나의 불안감 때문이잖아. 근데 문제는 여자는 그 절박한 에너지를 피부로 느낀다는 거야. 뭔가 부족해서 허기져서 나를 쫓아오는 그 느낌. 그건 매력이 아니라 숨 막히는 부담이 돼. 이게 핵심이야. 절박한 에너지는 욕망을 죽여. 너의 간절함이 깊어질수록 그녀는 본능적으로 너에게서 멀어져. 왜? 여자는 이미 자기 삶의 중심을 꽉 잡고 있는 남자에게 끌리게 되어 있거든. 자신의 목표와 일상에 깊이 몰입해 있어서 세상 모든 여자가 자기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 남자. 그래서 내가 이 남자의 세상에 들어가려면 나 역시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어야겠다는 도전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남자 말이야. 솔직히 우리 다 알잖아. 그 문자 하나 더 보내려고 할 때, 답장도 안 왔는데 또 연락하고 싶어질 때, 친구랑 약속 잡아놨다가 혹시나 그녀가 시간 된다고 할까봐 취소할까 망설일 때, 속으로는 다 알잖아. 아,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하는 그 찝찝한 느낌. 그게 바로 네 영혼이 너한테 보내는 경고 신호야. 야, 너 지금 중심 잃고 있어 라고. 근데 우린 그걸 무시하고 그녀가 내 마음만 받아주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야 라고 착각하지. 하지만 진실은 정확히 그 반대야. 네가 그녀를 얻으려고 발버둥 칠수록 너의 무게감은 가벼워지고 그녀는 너에게서 더 빨리 도망가. 그게 그녀가 나쁘거나 잔인해서가 아니야. 단지 에너지가 어긋났을 뿐이야. 네가 중심을 잃으면 관계도 중심을 잃는 거야.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 뭐냐고. 그건 바로 네 삶의 중심축을 통째로 바꿔버리는 거야. 내가 방금 네 영혼이 중심을 잃고 있다고 경고 신호를 보낸다고 했지? 바로 그 중심에 대한 이야기야. 네가 연애를 시작하는 순간 내 삶의 중심에 그녀를 가져다 놓는 그 끔찍한 습관부터 버려야 해. 연애가 내 인생의 전부가 되는 순간 너는 그녀의 작은 반응 하나에 온 우주가 흔들리는 위성으로 전락하고 말아. 하지만 반대로 네 삶의 중심에 너 자신을 단단히 세워두잖아? 그럼 신기하게도 그녀가 너라는 행성의 중력에 이끌려 들어오기 시작해. 이걸 결핍의 프레임과 풍요의 프레임이라고 해.
결핍의 프레임에 갇힌 남자는 그녀가 없으면 내 삶은 불완전해라고 생각해. 그래서 그녀의 관심을 구걸하고 그녀의 시간을 얻기 위해 내 시간을 바치지. 반면에 풍요의 프레임을 가진 남자는 이렇게 생각해. 내 삶은 이미 충분히 멋지고 충만해. 그리고 나는 이 멋진 삶의 일부를 그녀와 함께 나눌 의향이 있어. 이 차이가 느껴져? 전자는 구걸하는 자의 에너지이고 후자는 베푸는 자의 에너지야. 여자는 본능적으로 후자의 에너지를 가진 남자에게서 압도적인 매력을 느껴. 예를 들어볼까? 네가 정말 좋아하는 취미에 푹 빠져 있거나 중요한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있을 때 그녀에게서 카톡이 왔어. 과거에 너라면 하던 거 다 멈추고 어떻게든 재치 있는 답장을 보내려고 끙끙댔겠지. 하지만 풍요의 프레임 안에 있는 너는 달라.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해. 나 지금 완전 집중하고 있어서 이거 딱 끝내고 연락 줄게. 이게 그녀를 무시하는 게 아니야. 오히려 정반대지. 이건 내 인생에는 너만큼이나 중요한 내 세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거든. 그리고 그게 바로 그녀에게 너의 무게감을 전달하는 가장 확실한 방식이야. 제발 여자의 관심을 얻으려고 더 이상 애쓰지 마. 너는 이미 충분한 사람이야. 단지 네가 그걸 잊고 살았을 뿐이지. 네가 먼저 너라는 사람이 얼마나 괜찮은 존재인지, 너의 시간과 에너지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스스로 인정해야 해. 그러면 여자는 그걸 거울처럼 비춰보고 너를 존중하게 돼. 결국 관계란 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수 있을 때 가장 건강한 거야. 네가 중심을 지키면 진짜 너를 알아봐주는 여자는 네가 쫓아가지 않아도 스스로 다가오게 되어 있어. 솔직히 말해서 나도 한때는 솔직함이라는 단어에 완전히 중독되어 있었어. 솔직함이 곧 진심이고 진심을 다 보여주면 상대방도 나를 진짜 사랑해 줄 거라고 믿었지. 그래서 내 안의 모든 감정, 불안함, 힘든 일, 상처,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전부 쏟아내면 그녀가 나를 더 깊이 이해하고 우리 사이가 더 가까워질 거라고 착각했어. 근데 현실은 정확히 그 반대였어. 처음에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들어주는 척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진심이 그녀에게 감당 못할 무게로 느껴지는 게 보였어. 결국 그녀는 지쳤고 내게서 멀어지더라.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포인트가 있어. 감정을 느끼는 건 절대 약점이 아니야. 오히려 자기 감정을 정확히 인지하고 조절하는 능력은 진짜 강한 남자만이 가질 수 있는 거지. 근데 그걸 필터 없이 그녀한테 다 풀어버리는 순간 그건 공감이 아니라 의존으로 변질되고 너는 보호자에서 그냥 무거운 짐으로 바뀌는 거야. 그녀는 네 감정 치료사가 아니야. 네 엄마도 아니고. 물론 힘들 때 있지.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을 때 당연히 있어. 근데 그 유일한 대상이 그녀 한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 안 돼. 여자는 폭풍우 속에서도 배의 중심을 잡고 항해하는 선장에게 안정감을 느끼지. 폭풍우가 무섭다고 승객들한테 와서 같이 울부짖는 선장을 믿고 따르지 않아. 내 감정이 생겼을 때 그걸 바로 쏟아내는 대신 잠깐 멈추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느끼지? 이 감정을 지금 이대로 말했을 때 우리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까? 나도 예전에 일이 너무 안 풀리고 머릿속이 복잡해서 술 마시고 좋아하던 여자한테 전화해서 엉엉 울며 매달린 적이 있었어. 나 너무 힘들다. 왜 세상은 나한테만 이러냐? 너밖에 없다. 이런 말들을 쏟아냈지. 근데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건 따뜻한 위로가 아니라 차갑고 어색한 침묵이었어. 그 침묵이 내 짐은 나한테 너무 무거워 라고 말하고 있었지. 다음 날 아침에 밀려오는 그 비참함과 후회. 난 그때 깨달았어. 내가 그녀에게 너무 큰 감정의 빚을 지우려고 했다는 걸. 감정은 나눌 수 있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걸 전부 감당해야 할 의무는 없어. 특히 관계 초반이라면 더더욱. 중심을 잡고 싶다면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남자가 되어야 해. 감정을 감추라는 게 아니라 감정의 주인이 되라는 거야. 그게 진짜 남자의 모습이고 여자가 너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안전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힘이야. 이것도 진짜 남자들의 거의 모든 유전자에 각인된 본능 같은 건데
이제는 우리가 이걸 의식적으로 바꿔야 해. 뭐냐면 여자친구가 힘들다고 고민을 털어놓는 순간 우리 머릿속에서는 자동적으로 솔루션 모드가 켜진다는 거야. 조언해주고 방법을 알려주고 심지어 내가 직접 나서서 뭔가를 해결해 주려고 들지. 왜? 그게 내가 그녀를 아끼고 사랑하는 방식이라고, 그게 남자친구의 역할이라고 굳게 믿으니까. 나도 그랬어. 그녀가 직장 상사 때문에 힘들다고 하소연하면 내 머릿속은 이미 컨설턴트 모드로 전환됐지. 그 상사한테는 논리적으로 이렇게 대응했어야지. 다음부터는 회의록을 꼭 남겨서 증거를 만들어 놔. 내가 알아봤는데 그럴 땐 인사팀에 먼저 이야기하는 게 맞아. 나는 그녀를 위해 최고의 전략을 짜주고 있다고 생각했어.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점점 내게 고민을 털어놓지 않기 시작하더라. 난 속으로 미치겠는 거야.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도와주고 있는데 왜 나를 밀어내지? 그 이유가 뭔지 알아? 그녀는 해결책을 원했던 게 아니라 내 편을 원했던 거야. 여자는 감정적으로 연결되고 싶어 하지 반드시 해결책을 원하는 게 아니야. 어떤 때는 그냥 아무 말 없이 들어주고, 아, 그랬구나. 진짜 힘들었겠다. 이 한마디로 공감해주길 바랄 뿐이야. 근데 우리는 그걸 못 참고 자꾸 그녀의 감정을 문제로 규정하고 그걸 수리하려고 드는 거지. 그러니까 그녀 입장에서는, 아, 이 사람은 내 말을 이해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틀렸다고 지적하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거야. 한 번은 그녀가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그러더라. 제발 그냥 내 얘기 좀 들어주면 안 돼? 그 순간 머리를 망치로 한 대 세게 맞은 기분이었어. 난 그녀를 위한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내 방식만 고집하며 그녀를 외롭게 만들고 있었던 거지. 여자가 감정적으로 무너질 때 필요한 건 똑똑한 해결사가 아니라 그냥 옆에서 묵묵히 그 감정을 함께 맞아줄 든든한 버팀목이야. 끼어들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고치려 들지 마. 그냥 그녀의 눈을 바라보면서 내가 옆에 있을게. 이 한마디가 네가 제시하는 100개의 해결책보다 훨씬 더 그녀의 마음을 강하게 움직여. 이게 바로 진짜 정서적 리더십이야. 그녀가 정말로 너의 도움이 필요할 땐 먼저 물어볼 거야. 넌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 같아? 그때 네가 준비한 해결책을 딱 하나만 꺼내줘도 충분해. 여자를 행복하게 만들고 싶다면 그녀를 고치는 게 아니라 먼저 이해하는 법부터 배워야 해. 그게 진짜 그녀를 위한 거고 결국 너 자신을 위한 길이기도 해. 내가 이걸 깨닫는데 정말 오래 걸렸어. 예전엔 진짜 그런 줄 알았거든. 좋아하는 여자가 생기면 나를 계속 증명해야 하고 다른 잠재적인 경쟁자들보다 내가 더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든 어필해야만 그녀의 관심을 독점할 수 있다고. 그래서 더 열심히 연락하고 더 비싼 밥을 사고 어떻게든 그녀의 스케줄에 나를 끼워 맞췄지. 그게 사랑을 얻기 위한 정당한 노력이라고, 일종의 성실함이라고 믿었던 거야. 근데 어느 날 이 모든 짓이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깨닫게 해준 친구의 한마디가 있었어. 내 얘기를 한참 듣고 있던 친구가 그러더라. 야, 넌 왜 그렇게 애를 쓰냐? 네가 그 여자보다 못한 사람이야? 그 말이 진짜 망치처럼 내 뒤통수를 후려쳤어. 정신이 번쩍 들더라. 내가 왜 나를 증명하고 있었지? 이게 무슨 입사 면접이라도 되나? 그때까지는 몰랐던 거야. 만약 누군가가 너를 계속 시험대에 올리고 보이지 않는 다른 남자들과 너를 줄 세우듯 비교하게 만든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건 그냥 상대를 조종해서 자기 가치를 확인받으려는 아주 유치한 권력 게임일 뿐이야. 그녀가 너를 자꾸 증명하게 만든다면 넌 이미 그 게임에서 진 거야. 사랑은 증명하는 게 아니라 서로 나누는 거고, 선택받기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함께하기로 서로를 선택하는 거거든. 이런 상황에서 남자들이 가장 흔하게 빠지는 착각이 있어. 아, 조금만 더 잘하면, 이번 한 번만 더 내 진심을 보여주면 나한테 마음이 넘어오겠지. 근데 현실은 정확히 그 반대야. 네가 그 경쟁의 무대에 올라가서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발버둥 칠수록
그녀는 본능적으로 너를 자기보다 아래라고 느끼게 돼. 그리고 여자는 절대로 자기가 존중하지 않는 남자에게 매력을 느끼지 않아. 나도 그런 끔찍한 시험대에 오른 적이 있었어. 그녀가 어느 날 칵테일을 마시다가 아주 태연한 얼굴로 나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 나 사실 요즘 여러 사람 만나보는 중이야. 근데 오빠는 참 편하긴 해. 와, 그 순간 깨달았지. 아, 나는 지금 서류 심사를 통과한 수많은 후보자 중 한 명이구나. 예전 같았으면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럼 내가 더 잘해야겠다고 다짐했겠지. 하지만 그날의 나는 달랐어. 그냥 피식 웃으면서 그녀를 똑바로 보고 말했어. 그래, 그럼 나한텐 너 하나로는 부족하겠다. 알려줘서 고맙네. 너도 좋은 사람 만나. 그리고 진짜로 자리에서 일어났어. 물론 아쉬웠지. 근데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에게 선택받았다는 기분이 들더라. 그 어떤 연애의 성공보다 짜릿했어. 기억해. 너는 오디션 참가자가 아니야. 무대 위에서 심사위원에게 평가받는 사람이 아니라고. 너 자체가 무대야. 그런 너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커튼을 내려버려. 다른 장면에서 너라는 무대를 더 빛내줄 다른 주인공과 훨씬 더 멋진 이야기가 펼쳐질 테니까. 어떻게든 그녀가 날 좋아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 뭐 하나라도 더 해주면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나도 예전엔 정말 그렇게 살았어. 근데 어느 순간 이 모든 게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야. 잠깐만, 내가 왜 사랑을 얻기 위해 이렇게까지 나를 깎아내리고 있지? 이건 내가 상품 진열대에 올라가서 제발 저 좀 사주세요 라고 애원하는 꼴이잖아. 이게 아니라 내가 바로 상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바꾸는 순간 정말 마법처럼 모든 분위기가 달라졌어. 내가 나를 더 존중하고 굳이 그녀에게 맞추려고 애쓰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녀가 나에게 더 관심을 보이고 내 시간을 궁금해하기 시작하더라고. 이게 바로 프레임의 역전이야. 이전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그녀를 내 곁에 둘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면 이제는 그녀가 어떻게 하면 이 남자의 세상에 계속 함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만드는 것. 여기서 진짜 남자의 움직임이 시작되는 거야. 사랑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너의 자존심을 헐값에 넘겨주는 그 바보 같은 짓을 멈추는 것. 요즘 많은 남자들이 왜 자꾸 거절당하는지 알아? 능력이 부족하고 못생겨서가 아니야. 그냥 더 이상 남자답게 행동하지 않아서야. 좀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게 불편한 진실이야. 어느 순간부터 이 사회는 남자들에게 계속 이렇게 말했어. 더 부드러워져라. 감정을 더 표현해라. 무조건 배려해라. 물론 그런 면들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야. 문제는 그게 균형을 잃고 지나치게 강조되다 보니 남자들이 자기 중심을 잃어버리고 그냥 여자 비위 맞추는 데만 급급한 존재로 변해버렸다는 거야. 결국 여자들은 그런 남자를 존중하지 않게 돼. 감정을 표현해서가 아니라 그 표현 방식에서 느껴지는 에너지가 약해 보일 때 매력을 잃는 거야. 여자들은 본능적으로 극성을 원해. 나와는 다른 에너지에서 오는 끌림, 쉽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남성성, 함부로 휘어지지 않는 그 중심. 그게 사라지면 관계의 짜릿한 긴장감도 사라지고 끌림도 서서히 줄어드는 거지. 지금까지 내가 너한테 이야기한 건 단순한 연애 기술이 아니야. 이건 네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 너의 본질을 되찾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야. 너는 누군가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 태어난 광대가 아니고 계속 사과하면서 너의 존재를 허락받아야 할 이유도 없어. 너는 네 삶의 중심에, 내 공간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서 있어야 해. 내가 오늘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너의 마음을 가장 세게 때린 말은 뭐였어?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아, 이건 진짜 내 얘기다 싶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던 그 한 문장은 뭐였지? 네가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너무 당연하게 참아왔던 건 도대체 뭐야? 댓글로 남겨줘. 이건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야. 진짜로 내가 하나하나 전부 다 읽어볼 거야. 그리고 그중 몇 명한테는
내가 직접 연락해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지도 몰라. 왜냐하면 이 채널은 그냥 내가 떠드는 걸 수동적으로 보는 공간이 아니거든. 여기는 빼앗겼던 자기 자신을 되찾기 위해 길을 나선 남자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의 등을 밀어주는 그런 커뮤니티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 말은 꼭 해주고 싶어. 너 절대 혼자가 아니야. 나도 예전에 너와 똑같은 길을 걸었고 솔직히 지금도 가끔은 흔들릴 때가 있어. 그게 당연한 거야.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의 마음을 얻기 위해 쫓아다니는 남자가 아니라 내 자리에 단단히 서 있는 남자로 살겠다고 선택했다는 그 사실이야. 만약 너도 그 결심을 했다면 이 공간은 이제 너의 공간이기도 해. 댓글로 너의 이야기를 들려줘. 너의 목소리, 너의 고민, 너의 다짐을 기다리고 있을게. 오늘 긴 이야기 들어줘서 고맙고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모습으로 또 보자. 그리고 절대 잊지 마. 너는 누군가의 선택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스스로를 선택한 사람이야. 그게 모든 것의 진짜 시작이야.